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어서오세요. 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엊그제죠. 이틀 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연준 의장이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가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도 많이 올라왔고, 금리 인상 발표한 날도 급등했고, 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급등을 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3% 급등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나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게 그동안 저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지만, 또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개별주 테마주에 이제 큰 기회가 왔다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지금이 기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뭐 똑같은 이제 전문가라서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면 에이 또 레파토리 똑같은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근거를 갖고 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오늘 뭐 수익 났다 이런 거보다는,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보단 이제 과거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과거에도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가 있고 좀 안 좋았을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럴 때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지금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자꾸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바닥에 나오고 이제 바닥에 잡히고 종목들이 올라간다. 테마주가 이제 많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선뜻 행동에 못 옮기시죠.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겪었던 고통 때문에 또다시 그거를 또 겪고 싶지 않으니까 더 조심스러워지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이제 힘이 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연말까지 주식시장 폭락 나온다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제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목만 쉬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망설이는 분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리고 그동안에 힘들어도 주식을 들고 버티신 분들한테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니까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증시부터 먼저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뭐 이 얘기 작년 11월, 12월 달에도 해드렸지만, 작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악재들 중에서 해결 안 된 거는 딱 하나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만 해결이 안 됐지 지금 거의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금리 인상. 이제는 뭐 금리 인상 해도 지수 급등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나 주요 나라들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죠? 처음에 정부 출범했을 때 좀 어설펐죠. 근데 한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이제 조금 안정을 좀 찾는 것 같고, 정치권이 늘 시끄럽지만요,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물가 많이 올랐던 거 다 내려왔고, 환율 급등했던 거 다 내려왔고, 금리 급등했었는데 내려왔고, 맨날 부동산 폭락해서 망한다 그 뉴스 이제 덜 나오죠, 확실히.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적자 날 수 있다 그렇게 걱정하더니 적자 났잖아요. 이해가세요? 네. 적자 날 수 있다 막 그런데 진짜 적자가 났거든요. 특정 회사들은. 그랬는데 어때요? 주가가 급등하죠? 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한테 미국이 자꾸 무기를 줘가지고 이제 전쟁이 안 끝나게 해서 좀 저도 짜증이 나는데, 그것만 좀 해결되면 되지 않겠어요? 아, 하나 더 있구나. 중국이 이제 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전 세계 이제 공급망이 교란이 돼서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풀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이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시키거나 막 그랬으니까요. 네, 다 끝났어요. 네,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등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작년 1년 내내 참 지속했습니다. 그죠? 하락 하나, 둘, 셋. 하락 3파 나오고요.
거기다가 서비스로 쌍바닥까지 나왔어요.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작년에 정말 지독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최근에 미국의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랑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앞에선 폭락을 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은 비둘기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 세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절대 비둘기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을 대량으로 자르고 급등하는 주식이 있죠. 미국의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에요. 미친듯이 올라가죠. 직원들 주가 폭락시킨 다음에 직원들 다 잘라버리고 그죠? 회사에 남겨진 돈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됩니다. 돈 없다고 그러면서 직원들 자르더니 앞으로 매출이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서 자사주도 산다는 거예요. 50조 정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폭등했죠, 그죠? 네. 다 그래요 지금 미국 주식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메타라든가 이런 게 급등을 하면 당연히 AMD,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이 급등을 하거든요. 맨날 애플만 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AMD하고 여기 보시면 거래가 솟구치면서 양봉이 나오고 초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엔비디아 이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관련주, 지능형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 있죠. 가장 핵심이 되는 미국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몰랐다 1번 찍어보세요. 알고 있었다 2번. 솔직히 몰랐다 2번, 저 1번 찍어보시고. 몰랐다가 1번입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몰랐던 분들 꽤 많을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고. 미친듯이 올라가죠? 네. 인공지능의 우두머리가 엔비디아라고 할 정도니까. 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 수혜주 그래서 급등한 주식 있잖아요. 최근에. C1랩이었나? 네. 찾아보세요. 있어요. CPU가 뭐예요? CPU.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사람으로 따지면 뇌 아닙니까? 뇌. 중앙 처리장치라고 하나요? 네. 그게 뇌의 역할하는 건데 그런 거 만들고 뭐 그래픽 카드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AMD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게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이쪽이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나 인공지능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전 세계에서 낙폭과대가 제일 심했거든요. 아니지. 우리나라가 제일 심했죠. 그 다음에 나스닥. 이쪽이 지금 불기둥을 뽑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세게 올라가는 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이랑 우리나라예요. 특히 나스닥, 코스닥. 코스닥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코스닥이 왜 이름이 코스닥인 줄 아세요?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는데 왜 급등하느냐? 수많은 IT, 소프트웨어, 테마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엔비디아,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거 다 급등하거든요 지금. 특히 메타 플랫폼. 메타 플랫폼이 원래 회사 이름이 뭐였어요?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근데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린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나서는 기본적인 걸 다 구축을 해놓고 직원들 싹 잘라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네. 미국의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조종을 세게 받는데 사람 자르고 있다고. 네.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정리되니까 급등하잖아요. 개미들 다 털어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면 뭐가 잘 가겠어요? 그렇죠. 네. IT, 소프트웨어, 기술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지능형 로봇, AI 챗봇, 그 다음에 뭐 챗 GPT,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싱스 많잖아요. 오늘도 이제 또 급등한 테마주들이 있더군요. 많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이제 뭐 챗봇 이 얘기 나오고, 그죠? 네. 뭐 AR, VR 옛날에는 뭐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그러더니 요즘에 XR, MR도 나오더라고요.
뭐 클라우딩 그런 것도 가고 있고, 우리 방이 오늘 소프트웨어를 좀 팔았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거든요. 그런 것들 막 급등한다고 해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줄줄이 급등하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주, 저출산, 뭐 기타 등등등 원전 테마주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국내 이슈죠, 그죠? 네. 국내 이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살린다고 열심히 그쪽 일을 또 열심히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테마주가 큰 부축이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저번에 3개 얘기했었죠. 테마주가 연초부터 3가지가 갈 수 있는 것 중에 크게 보면 3가지일 거다. 하나는 정부 정책 수혜주,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씨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과 관련된 IT 기술주, 신기술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한동훈 테마주는 이미 가서 눌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정부정책주들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준비를 다 끝냈고, 준비 끝낸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IT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신나게 급등하고 있고, 과열된 것들은 쉬고 있고, 이제 밑에 후발주자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미 지금 벌써 1월달은 끝났어요.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5월 사이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1, 2월달에 시작을 해서 4월, 5월달 되면 고점 찍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월이나 5월달쯤에 다 올라온 거 보고서 들어오시면 재미없겠죠. 힘만 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진짜 이게 기회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빨리 주식을 사시란 얘기예요. 돈이 별로 없으시죠? 괜찮아요. 투자 금액 1억인데 현금, 나는 주식 부자라 현금은 거지다 이런 분들 있어요. 주식이 한 10억 있는데 현금은 100만 원도 없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투자 금액이 적어서 현금 없다고요? 투자 금액 큰 사람도 현금 없어요. 예, 미정형님 어서오세요. 네. 없다니까요. 투자 금액 주식은 10억 원어치 있는데 10만 원 넘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자 형편에 맞게 조금씩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관망하시죠. 솔직히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갖고 있는 것 중에 손해 덜 난 거 약간 스윙을 좀 줄여가지고, 아니면 손해긴 하지만 비중 많은 거 좀 줄여내서 하시란 얘기예요. 왜? 나중에 돈 생긴 다음에 하시면 감이 없어요. 내가 오늘 회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했고, 이번 주에도 좀 그렇게 소통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방 회원이었거나 지금 회원인 분들 느낀 게 있는데, 이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선 것 같대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맞고, 테마주에서 확실히 열린 게 맞대요. 네. 아쉬운 건 현금이 많이 없어서 그게 아쉽대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선 거를, 테마주 장세가 돌아선 거를 눈치챈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젊다, 뭐 대기업 근무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다, 아니에요. 머리 크기가 뭐 크시다, 대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네. 작년에 그렇게 힘들 때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들 있죠. 주식을 그대로 들고 온몸으로 이겨낸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왜냐하면 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이 나죠. 왜? 종목들이 어떻게 구르고 돌렸는지를 다 아니까 이분들이 다 공통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섰다고. 현금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다고. 그렇다고 뭐 은행 강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원래 그래요. 바닥에서 현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손절하고 막 조정 올까봐 피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이분들은 덜덜 떨고 있어요. 떤다니까요. 언제 들어오는 줄 아세요? 5월달쯤에 들어와요. 다 끝날 때. 뒤늦게 종목 달라고. 시작하실 거면 지금 하세요. 회원가입 하셔도 되고 그게 제일 편하실 거고, 매수매도 사인 내주는 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근데 난 혼자 잠깐 해보고 싶다. 그러면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해보라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감을 익혀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와 더 관련된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아무튼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거기 때문에 잘 갑니다. 그리고 나스닥 관련주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폭과대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 반등이 무시무시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이제 겁내시는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자, 잘 보세요. 낮에 잠깐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개별주, 대형주는 요즘에 재미가 없으니까 개별주 테마주 갖고 얘기해보죠. 개별주 테마주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즘에 거의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개별주 테마주 투자할 때 가장 힘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대충 써볼게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재료가 일단 쭉 적어볼게요. 재료가 제 호재죠. 안 반영 안 될 때.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호재가 나왔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호재가 반영이 되긴 됐는데 호재가 약하게 반영될 때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런 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 종목을 매수한 호재가 드디어 나왔어요. 가야 돼요. 안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액 1년 매출액이 1,000억 원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영업사원과 영업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1년에 매출액 1,000억짜리 회사가 5년간 1조짜리 과정을 좀 해서 1조짜리 계약을 따왔어요. 그럼 점상한가 옛날 같으면 두세 개 나와야 되는데 점상한가는커녕 아침에 10% 갭상승해서 그냥 문봉으로 끝나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겪어보셨죠?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뭐냐면 어쨌든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서 좀만 더 가주면 되는데 추가 상승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팔까 말까 하다가 안 팔았더니 주르륵 흘러내려요. 힘들죠? 제 얘기 다 듣고 나시면 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잘하냐고. 왜 모르겠어요. 다 해봤는데. 그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까봐 안 팔고 기다렸더니 떨어지네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기다렸어요. 근데 반등 없이 그냥 녹아내릴 때, 이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돌아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수익이 안 나면 모르겠는데 수익이 30% 50% 났는데 나는 스윙 중기를 좋아하니까 가져갈 거야. 일주일 뒤에 되니까 본전 왔어요. 올라갈 거야. 미국의 연준 제롬 파월 아저씨가 금리 인상을 막 하니까 30% 50% 손실 났어요. 그럼 미치는 거죠. 작년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순환매가 안 돌 때, 그러니까 테마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매도하고 딴 데로 갔어요. 근데 순환매가 더 이상 안 돌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띄어쓰기가 또 헷갈리네요. 또. 네. 요즘에 띄어쓰기가 좀 헷갈려요. 다시 국어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약간 띄어쓰기가 조금 저기에도 양해 좀 해주세요. 네. 헷갈리더라고요 요즘에 자꾸. 그럴 때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안 될 때 어디에는 붙여놓고 어디에는 띄워놓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네. 제가 봐도 이상해서 네. 이게 테마주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자 언제 그랬냐면 재작년 말부터 21년 말부터 특히 작년에 계속 이랬어요. 자 차트를 볼까요? 다 지우고 종목을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무너져 내린 종목들 보면 진짜 저희 방 추천주가 아니었건 속상해요.
캐리소프트. 내가 여기 무방에서 캐리소프트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막 메일이나 이런 걸로 연락 와요. 캐리소프트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난 추천한 적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메일을 받냐면 난 나쁜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재작년 7월에 고점 찍고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냥 처절하게. 이게 저출산 관련주고, 그죠? 이게 중간에 특히 작년에 저출산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나왔는데 호재가 여기도 나왔고, 근데 크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도 잘 안 먹혔고 먹혀봤자 약하게 나왔고, 특히 작년에 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보시면 3월달에 선거 끝나고 달러 요만큼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자면 일성건설 이런 게 이제 원래 이낙연 씨 테마죠. 이재명 씨 기본주택 수혜주였는데 이재명 씨를 버리고 바로 전 윤석열 테마주에 이러면서 올라왔잖아요. 상한가 두 방이나 치면서 여기서 이재명 씨를 버렸잖아요. 난 윤석열 정부 수혜주다 그러면서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저점 대비 저점이 2,400원이었는데 한 3주 뒤에 2-3주 뒤에 6,000원대 갔으니까 2배 이상 급등했죠. 그럼 저기도 그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에너토크 이런 거 보면 원전 관련주잖아요. 3월달에 선거 여기 끝나기 전부터 이만큼 올라왔어요. 대놓고 그냥 100%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근데 유독 캐리소프트나 이런 걸 보면 지독하게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호재가 나와도 안 먹히고 반영이 돼봤자 그냥 딸랑 요만큼 올라오다가 막 무너져 내린 거예요. 추가 상승도 안 나오고 반등 없이 막 전저점 다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매번 전저점 깨는 거예요. 이제 하다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돌려 세우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잘 보시면 지금은 어때요? 호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거꾸로 호재가 별로 안 나오는데 버텨요. 저번에 제가 여기 12월 말에 얘기해드렸죠. 이상하다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양봉 나오더니 옆으로 한 달 딱 횡보시키다가 지금 뚫고 나가죠. 이게 뭔지 아세요? 박스권이에요. 이거를 뚫고 나가 거래가 실리면서 뚫고 나간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바뀌었죠. 그전에는 맨날 죽으라 쉽게 얘기해서 죽으라고 떨어지던 종목이 지금은 호재가 많이 안 나오는데 바뀐 거예요. 재료가 잘 반영이 되고 더 강하게 재료보다 더 강하게 시세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도 바로 세게 나오고 막 떨어지죠?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좀 떨어져요? 이러면 안 되지? 반등 나오고 이상하게 떨어져요? 이게 뭐야? 12월 말에 1월 말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올려버려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럴 때 테마주로 하면 단타건 스윙이건 심지어 중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뭐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또 의심하는 분들 있어요. 캐리소프트 하나 가지고 또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많이 보여드릴게요. 한국전자인증 많아요. 오늘 밤새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뭐예요? 원래 최근에 3개월 동안 특별하게 한 게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 10중 8구 여기서 다시 내려옵니다. 왜? 매물대도 있고 최근에 준비된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 그대로 꺾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뭐 보안, 인증 이런 관련주로 엮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능형 로봇, AI 챗봇, 뭐 기타 등등등등 다 돼요. 오늘은 이제 장중에 시간외에서 장중에도 그렇고 시간외까지도 보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애플페이를 금감원에서 허락했다고 하죠.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급등했단 말이에요. 관련주들이. 근데 아무튼 보시면 내려가질 않고 계속 올라가요. 제가 보안주 이런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안 내려가요. 진작에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 개인들이 왜 힘들어했냐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비싸게 샀는데 떨어져서 30% 이상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힘들어했다고. 더 힘들어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어차피 바로 떨어져서 또 2, 3개월 안 갈 거니까.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작년에 계속 그랬잖아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래량도 풍부해졌고요.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서 떠 있어요. 안 내려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전자인증 이런 주식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는 종목도 이러고 있다니까. 거래가 조금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회사가 나빠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좀 인터넷 유명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트를 보시면 요런데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도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그럼 올라오다가 꺾여야 돼요. 내려와야 된다고요. 근데 보시면 올라오다가 상한가 딱 나오더니 2주 이상 횡보하더니 또 가요. 지금 앞에 매물대가 다 있는. 물론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매물대가 약해졌겠지만 꿋꿋하게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 상한가 나오기 전에 사서 3,000원 초반이겠죠. 지금 안 팔았다 그러면 100%는 아닌데 최소한 50에서 70% 정도 수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대부분 손절했잖아요. 왜? 올해 망한다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가죠. 응?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아직 이게 안 나왔냐 나왔냐 그 차이죠. KT 챗봇 관련주로 해서 올라간 게 KTCS, KTIS죠. 보세요. 안 내려와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우리 방에서 강의해드린 거. JC 케미칼. 이게 저희 방에서 요런 데 샀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로. 근데 실제로 이제 바로 상한가가 나와서 수익을 되게 잘 냈거든요. 다행히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요즘에 사가지고 다 팔아버렸다니까. 네. 근데 작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쟁이 터져서 곡물가 급등하는데 안 가고 있었어요. 2달 동안. 그러더니 인도네시아 쪽에 파뮤 수출 뭐 제한 그래갖고 이게 순간 급등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팔으라고. 수익을 즐길 새도 없이 빨리 팔아라. 그냥 끌려 내려간다. 근데 보면은 참 지금 봐도 잔인한 게 그냥 끌고 내려갔어요. 상한가 나온 거 보세요. 엄청 세죠? 근데 그냥 끌고 내려갔다니까요. 무슨 물귀신도 아니고. 반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작년에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작년에 시작이 이제 안철수 테마주 까뮤이엔씨. 작년에 이게 작년 초에 상한가가 대장주였는데 저희 방에서 이게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원래 여기서 사놨었고요. 그 뒤에 올라가기 직전에 한번 또 추천했어요. 아무튼 상한가도 나고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 당시에 뭐 다물멀티미도 수익 많이 나고. 근데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하더니 3일 뒤에 그냥 바로 꼬꾸라졌어요. 물론 다행히 여기서 전략 매도를 쳐버렸어요. 회원들을 들들들 볶아서 다 팔으라고 했어요. 안 팔까봐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았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하도 그때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 안철수 씨 쪽으로 또 사람들이 쏠릴까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안철수 해가지고 딴 거 뭐 있어요? 안넷 보실래요? 안넷이 이때 안넷도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끌고 내려갔다니까요. 최악이었어요. 반등 없죠. 통상은 여기서부터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잘 안 깹니다. 이 하단은. 근데 그냥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요즘에 안넷 그 다음에 급등했을 때도 그냥 흘러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더 떨어지고. 요즘에 어때요? 안 내려와요. 눈치채셨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친구도 안 내려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 한 3-4개월 횡보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한 3-4개월 횡보했으면 좋겠어요. 5월까지 그냥 횡보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내려와요. 안 내려. 하나 더 볼까요? 써니전자. 아이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 없이 바로 운봉 때리더니 3일 일주일을 못 견디고 그냥 바로 떨어졌어요. 그냥. 누가 보면 차트만 보면 그죠? 안철수 씨 죽었는 줄 알겠어요.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시죠, 그죠? 누가 보면 안철수 씨 죽었는 줄 알겠다고요. 이 당시에 테마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써니전자는 저희 그때 단톡방 추천 주였는데 다 팔게끔 도와드렸어요. 근데도 제 입에서 그러잖아요. 되게 힘들었다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급등했던 한일사료 이런 거 이거 다 단톡방 추천주였거든요. 그냥 끌어내리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뭐 돼지고기 우리 손에 프린지 이런 거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운봉 때리더니 끝나버렸어요. 그냥. 되게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아까 KTIS 안 내려가요. 아까 보안주 다른 거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어 계속 올라가죠. 드림 시큐리티 계속 올라가잖아요. 스마트 싱스 뭐 스마트홈 관련주 코콩 그냥 양봉 이거는 음봉 감봉이 아닙니다. 양봉 안에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크게 안 빠지죠. 그 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거 안 내려오는데요. 아직도 테마 정책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왔어요. 왔는데 물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대. 끝난 다음에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들은. 솔트룩스 크게 안 빠지죠. 써니전자나 그때처럼 했으면 그냥 바로 흘러내렸을걸요. 안 빠진다고요 지금. 위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도 그렇고 바닥에 있는 것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브리지텍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적당히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 가온 미디어 안 내려와요. 이거 차트 원래는 내려와야 되는데 돈이 자꾸 들어와서 자꾸 올려요. 와이브 컴퍼니 안 내려오죠.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내려오고 모아 데이터 시간이 좀 더 걸릴 줄 알았더니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올려버려요. 지금. 이게 플랫 차트인데 올린다고. 바닥에 있는 플랫 차트. 그래서 이거하고 한 2개만 더 볼까요? 되게 많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플레이디 이것도 이제 챗봇 그거 관련주인데 횡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하고 뭐 XM 이런 거. 여기에서 이게 바로 양봉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음봉을 살짝 더 눌러서 약간 누른 다음에 나중에 또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눌렀다가 이제 이번 달 중으로 또 가거나 3월 달에 또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하고 5월 달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네, 테마주 장세가 항상 열렸다. 그 말을 믿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세요. 지금이라도 사시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손을 좀 댈 게 있을걸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 내가 손대야 되겠다. 제 회원들이 그 추천주에 손대지는 마세요. 근데 여기 무방 회원들, 혼자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꾸 우리 방에 뭐 파는 거 자꾸 여기 무방에서 얘기하죠. 왜 그러겠어요? 잠깐 돈 없어서 현금 안 돌아서 쉬고 있는 회원들 현금 챙기라고 자꾸 얘기해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것저것 팔았다고 얘기하죠. 어제 RF 머티리얼즈 팔았다고 그러고. 근데 이것도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오늘은 뭐 팔았냐면 솔트웨어 팔았어요. 이게 기존 이게 매수 추천 2번 했는데
뒤에 산 게 여기 1300원대 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 넘게 급등할 때 물량 줄인 다음에 오늘 1700원 여기 갈 때 다 팔아버렸어요. 여기 싸게 산 거 다 팔아버렸다니까. 수익이 한 25%? 최대한 25%까지 나왔어요. 30% 미만이긴 한데 요거는 뭐 매수한 지 한 2주? 2주 정도 된 거니까 길어야 3주 아니에요, 그죠? 네. 한 달 미만. 한 달 미만에 30% 이하 수익이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할 정도는 안 되지만 좋은 수익이에요. 네. 왜 했을까요? 매수 맥점이 또 왔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 관련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맞는 거죠. 그래서 AI 로봇 관련주 막 급등하고 하길래 한 번 더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산 거는 정리했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이 돈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뭘 또 사야 되니까. 투자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한꺼번에 다 돌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요, 내가 투자한 금액의 50% 이상이 회전이 잘 되는 거고요. 50에서 70%, 네. 100%다 회전되진 않아요. 그건 몰빵쟁이들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 금액의 한 10%도 안 돌 때가 있어요. 그게 최근이었죠. 네, 작년 특히. 근데 투자 금액의 전체 자기 본인 투자 금액의 10%에서 20%만 움직여도요, 얼마든지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사서 수익 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주 있죠.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하든 뭐 해가지고 또 수익도 낼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방은 어떻게 운영하냐면 스윙인데 어차피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하니까 손절도 안 시켜요. 근데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 기존에 제 회원들 잘 들어보세요. 신규 추천을 할 때도 있어요. 신규 추천. 네. 신규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적당히 내고 나간 게 RF 머티리얼즈예요. 이거 여기쯤에 샀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같이 산 게 오리콤하고 노을이에요. 부방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동훈 테마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방은 여기서 사서 좀 팔았다가 여기서 그냥 다 팔아버렸고 끝냈어요.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가려고. 그 다음에 노을, 오리콤 이건 수익 50% 넘었잖아요. 이런 데 샀으니까. 네, 팔고 끝. 그 다음에 깔끔하게 시간 오래 안 걸렸죠. 오리콤도 이건 추천 한 번 했었나 이거. 네. 오리콤이 두 번 했었나요? 잠깐만. 오리콤이 추천 두 번 했구나. 6,600원하고 7,500원에서 여기서 한 번 샀고. 잘 팔고 끝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팔았나? 12월 초에 팔았구나. 이쯤에서 팔고 끝냈잖아요. 수익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라 사놨던 RF 머티리얼즈 올라가는 게 좀 더디니까 정리하고 다른 데를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신규 추천주였어요. 추천 두 번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신규 추천주. 그런데 이 아까 솔트웨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사놨던 건데 여기에서 바닥 잡고 살짝 차트를 돌리길래 잘 보세요. 거래 터지기 전에 산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아니다. 12월 말에 12월 말쯤에 샀구나. 네. 솔트웨어도 이게 한동훈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한동훈 테마주를 안 가더라고. 여기 좀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연말에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여기에서 들고 있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적당히 이제 수익 내고 빠지려고 두 번째 거는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왜 꺼내드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종목들 바닥 잡은 것 같고 어지간하면 다 올라오고 있고 테마주 잘 가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분명히 뭔가가 좋아졌죠. 안 내려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단타를 치고 싶을 때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훤히 잘 볼 수 있는 실력이면,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뭐가 갈지 정확하게 알면 아까 노을이나 오리콤이나 부방이나 저런 걸 사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자신 없으면 빨리 회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런데 돈이 진짜 정말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그거 갖고 단타라도 좀 치고 싶다. 그러면 뭘 하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손해가 좀 나 있는 종목 있죠? 거기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물론 이제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그 정말 그 괴로운 금리 인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진 종목이다. 그러면 그거를 물타기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고. 작년에 물리셨으면은 기본 6개월 이상은 들고 계셨을걸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 그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종목을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명의 있죠, 명의. 의사 선생님들 중에 진짜 탁월하신 분들, 정말 연구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명의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명의 분들 말고 웬만한 그 초보 의사들보다 예를 들어 당뇨병 아니면 뭐 위궤양 이런 거 있잖아요. 관절염. 네. 그 병으로 20년, 30년 이상 알아보신 분이 의사보다 초보 의사들보다 훨씬 낫대요. 이해가세요? 네, 공감이 가시죠, 그죠? 네. 너무 이제 오래 아파 보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의사 뺨치는 거예요, 이제. 그 병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이 그 주가의 패턴을 알아요. 뭐 하는지도 잘 알고, 기업 분석도 해봤을 거고, 이게 재료가 뭐였는데 반영이 왜 안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제일 편한 주식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바닥에서 매수 맥점에 나온 주식을 공략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제일 심각한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시장에 돌아선 거를 빨리 눈치를 채고 새로운 종목을 좀 사는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을 다 손절을 못하니까 일부라도 투자 금액의 10%, 20%라도 조금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걸 좀 잘라내든 현금을 좀 넣어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신규 종목을 찾을 자신이 없다. 아직 난 그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양호한 종목 그리고 매수 맥점이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10%, 20% 아니면 뭐 길게는 30%까지 물타기해서 끊어 먹고 나오면 돼요. 굳이 저기 막 고점에 있는 주식 사가지고 고생할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없으니까, 주식시장도 안 좋으니까 올라오면 본전에서 팔지 뭐.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님의 종목을 믿어요, 내가 산 종목을 믿기 때문에 본전 올 때까지 안 팔 거예요.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안 그런가요?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난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렸다 팔 거예요. 잘하시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알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돈 안 벌립니다. 똑같이 주식은 들고 있었는데 누구는 돈 벌었는데 누구는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그 재롱산업 있죠? 이게 어제 다 팔았는데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난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네. 큰 수익 난 게 아닌데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다른 걸로 바꿔서 수익을 내려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세력이 매집되는 건 맞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없고 그냥 조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더 가느니 그냥 수익이니까 팔아가지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걸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틀은 거예요. 다른 데서 수익을 많이 내드리려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도 종목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시간 방송은 안 듣고 계시지만 녹화 보고 계신 여기 무방회원들 아니면 기존에 제 회원이었던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종목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XM 이런 거 말고 라운피플. 자 보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떤 사람이
근데 오늘 저랑 좀 소통되신 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 몇 명한테 해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작년에 여기서 샀어요. 회사가 좋아서 아니면 이런저런 테마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차트를 볼까요? 차트만 보세요. 여기에서 주식을 산 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뭐가 잘못돼요? 조정 끝나고 그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거래도 좀 늘어나고 좋았잖아요. 차트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크게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12,000원쯤이 되겠네요. 여기 샀으면. 근데 갑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막 폭락하는 거예요. 이게 폭락을 했어요. 아니 여기서 샀거나 어쨌든 여기서 사셨건 여기서 사셨건 뭐 반에 반토막도 나고 막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치우고 여기 너무 멀다, 그죠? 여기쯤에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여기쯤에서. 매수가가 여기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들고 있었는데 드디어 본전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 이분이 1년 넘게 들고 있었잖아요. 만 1년 넘게. 그래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우 이제 본전 안 돼. 응? 난 이거 수익 내고 팔 거야. 원래 내가 매수했을 때 30에서 50% 또는 100% 이상 수익 내려고 했는데 드디어 본전 왔으니까 나 이거 수익 내고 팔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여기서 사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한 9,000원, 만원이거든요. 만원이라고 할게요, 대충. 여기는 얼마예요? 3,600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이분 여기서 매수하신 분 관점에서는 이제 본전에 왔으니 내가 30% 이상은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3,600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예요?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량 거래 터지고 못 보던 거래량 터지고. 그럼 여기서 운이 좋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하필이면 또 이런 것도 있고 10% 넘는 도 있고. 만약에 못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텐데요. 그 이분은 다시 손실이 메꿔졌다가 다시 10%, 20%, 30%, 40% 손실이 나겠죠. 그럼 이분은 주식 포기합니다. 어머니 저를 왜 낳으셨나요? 응? 제가 주식할 때 왜 안 말려줬냐고. 괜히 또 와이프 달달달 볶고 막 이러면서. 어? 아니면 혼자서 술 먹고 막 다 아침에 다 잘라버린다든가.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응? 집에다 액자에다 써놓죠. 주식 투자하면 인간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응?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답 나오죠? 그래서 손해가 회복됐거나 약간의 수익이 났다. 그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지금 그거를 빨리빨리 결정을 짓고 중요한 선택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차트 막 무너져 내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차트 보시라고. 1월 달에도 차트 보고 있으라고. 시세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고. 나중에 현금 생겼을 때 본전 왔을 때 그때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된다고. 현금을 만들어 오던 아니면 기존 종목을 조금 줄여서 현금을 만드시건 회복된 걸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 바꾸시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녁 방송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시고 제 방송 끝나거든. 여기 김 실장님 방송도 있으니까 테마주 얘기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들어가서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네. 저는 이제 큰 틀을 잡아드리고 종목을 아니면 아예 하나를 붙잡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김 실장님도 방송 이제 잘 하시죠. 네, 김 실장님은 이제 테마주가 이게 무슨 테마주인지 설명을 아주 잘 해주시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주식 안 사시면 봄이 왔을 때 혼자서 봄이 안 왔다 이러면서 덜덜덜 떠시니까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나스닥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고 뭐가 무서워요. 외환위기 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저쪽 미국이나 어디 유럽 쪽에서 특히 독일 쪽에서. 네.
이게 나중에 좀 확실해지면 또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도저히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자신 없다, 잃어버린 돈들 좀 찾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주말에 상담해드리고, 뭐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종목 추천은 스윙으로 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손절없이 추천하고 있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셔도 돼요. 기존에 좀 쉬었던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아셨죠? 네, 지금 종목들만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과거랑 다르게 재료도 잘 반영이 되고 반등 잘 나오고, 그렇죠?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지금이에요. 지금 돈을 넣어야 5월 달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싹이 났을 때 잘 관리해야 나중에 잎도 나고 열매도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은 씨 뿌려야 돼요. 빨리. 씨를 못 뿌리겠으면 농약방 가가지고 종묘사 가가지고 모종이라도 사서 심어야죠. 본인이 종목 발굴하시면 씨를 뿌리는 거고, 전문가한테 종목 받으면, 추천받으면 그게 모종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키운 거를. 자, 이거 심으세요. 빨리빨리 이러면서. 네.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네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좋은 수익들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